이번 시간에는 문자의 사용과 시계 계산에서 문자의 사용, 그리고 곱셈, 나눗, 셈, 기호, 생략, 그리고 시계 대입을 통해서 시계 값 구하기까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우리가 문자의 사용이라는 것은 수학인데 우리가 문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자,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나타내는 방법인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식을 세워서 그리고 값을 구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원짜리 내가 과자를 세 봉지를 샀어. 세 봉지를 샀어. 과자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하면 가격은 500원짜리 3개를 샀기 때문에 500 곱하기 3을 하면 1,500원이겠지. 그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문자가 많이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식으로 이제 숫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500원짜리 과자를 A봉지를 샀어. 그리고 가격, 과자값을 식으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그랬다고 해보자. 그럼 500원짜리 A봉지를 샀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500 곱하기 3 했던 것처럼 500 곱하기 A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치? 어렵지 않지? 그치? 이 정도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거스름돈.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갔는데 10,000원을 가지고 가서 500원짜리 A봉지를 샀어. 그리고 거스름돈을 구하시오. 거스름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과자값을 빼주면 되는 거지. 과자는 아까 500 곱하기 A라 했으니까 그거를 빼면 이게 거스름돈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거속시. 자, 앞으로 많이 나올 건데 거리, 속력, 시간. 우리가 과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다고 배웠어.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여기 옆에는 곱하기고 이건 나누기의 개념으로 보면 돼.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이런 식들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꼭 요 표 하나 외워서 같이 문제 풀 때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자, 정가. 우리가 이거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거. 문자를 사용한 식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라. 만약에 내가 정가가 10,000원인 문구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20%를 할인해 준다는 거야. 신학기 세일로. 자, 그러면 20% 할인해 주면 내가 물건을 살 때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 지불할 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난다면 근데 이건 지금 문자를 사용한 건 아니다. 그치? 자, 그러면 10,000원짜리를 10,000원에서 내가 얼마를 20% 할인해주는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지금 10,000원에 20%를 내가 할인을 받는 거니까 20% 우리가 퍼센트는 초등학교 때 100분율이기 때문에 분모에다가 100을 써주는 거라고 했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할인액이 돼. 그러면 정가에서 할인액을 빼주면 실제로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2,000원을 할인해 주는 거니까 나는 8,000원만 가져가면 10,000원짜리 살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요거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한번 해보자. 정가가 X1인 필통이 있어. 자, 정가가 X1인 필통이 있는데 30%를 할인해 주신대. 그러면 내가 얼마의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지불할 돈은 얼마인가, 또는 아저씨가 판매하는 판매 금액이 될 수도 있지. 그 판매 금액은 얼마일까? 자, 그러면 정가에 30% 할인해주는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치? 자, 정가에서 할인액을 빼주면 실제 물건, 아저씨가 파는 금액 또는 내가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지. 그치? 할인액을 빼주면.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거야. 됐지, 그지?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또 평균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형의 넓이나 둘레 같은 거 이런 때도 문자를 사용한 식 많이 나오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우리가 유형들은 접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잘 해석이 안 된다 그럴 때 질문하도록 하자. 그리고 또 이렇게 10의 자리가 A고 1의 자리가 B인
두 자리 자연수를 나타내 보시오. 이렇게 하면 10의 자리는 우리가 10, 예를 들어 53이다. 그럼 얘는 5 더하기 3이 아니라 50 더하기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10의 자리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2를 곱해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어. 그치?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다가 질문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 생략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곱셈과 나눗셈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곱셈기호부터 한번 보자. 자, 곱셈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곱셈기호를 어떻게 생략해 주냐. 우리가 생략을 해줄 때는 조건들이 있을 거야. 어떤 조건들이 있냐. 지금 우리가 수학이니까 수와 문자가 섞여 있는데 곱셈으로 되어 있어. 자, 그럴 때 곱셈기호를 생략을 해주는데 누구를 먼저 써주는 거냐면 숫자를 먼저 써준다. 이건 당연한 거겠지, 그치? 숫자를 먼저 써준다. 그 다음에 숫자인데 1이라는 숫자. 자, 1이라는 숫자와 문자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 자, 이렇게 숫자인데 1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이럴 때 1은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다? 1은 생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a 곱하기 3이 있다. 자, 곱하기를 생략하면서 문자와 숫자가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생략하고 막 써주는 게 아니라 숫자를 먼저 써주고 문자를 뒤에 써준다. 자, 이런 거지. 그리고 a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있다. 이럴 때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곱하기를 생략해주면서 마이너스 1에 있는 이 정수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가 있어. 자,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떤 순서대로 써주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자, 알파벳 순서대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문자가 있는데 같은 문자야. 같은 문자. 자, 같은 문자가 여러 개 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거듭제곱.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준다. 밑과 지수를 통해서. 좀 이따 문제 같이 좀 풀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그럼 한번 지금 해볼까? 자, 만약에 a 곱하기 b 곱하기 x 곱하기 z.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러면 순서대로 선생님이 쓰긴 했지만 곱하기를 생략을 해주면서 그냥 막 써주는 게 아니라 알파벳 빠른 순서대로 써주면 된다. 선생님이 순서대로 썼네. 어쨌든 알파벳 순서대로 우리가 생략해주면서 쓸 수 있다. 순서를 바꿔서. 그치?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문자가 여러 개가 있다. 예를 들어 x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z 곱하기 z 곱하기 z 뭐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x가 똑같은 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 그 순서대로 써주는 거니까 x가 2개, 그리고 y, 그리고 z가 3개 이런데 여기 곱하기 생략해주면서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x 세제곱, y, z, x의 제곱, y, z의 세제곱. 자, 이렇게 곱하기 생략해주면서 지수를 이용해서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자, 괄호가 있고 그리고 숫자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숫자를 먼저 써주고 괄호를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예외적인 게 좀 있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지금 1과 마이너스 1에 있는 숫자 1은 생략해 줄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소수점 아래에 있는 1 같은 것 또는 0.01에 있는 이 1 같은 것은 우리가 문자와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1은 생략을 해서 이렇게 써주면 될까? 자, 이렇게 문자랑 이렇게 써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0.1 곱하기 x. 자,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0.1 x라고 쓰는 게 맞는 걸까? 또는 0.x라고 쓰는 것이 맞는 걸까? 자, 그 얘기하는 거지, 그치? 우리가 소수점 아래에 있는 1은 자리를 나타내는 거라서 요거는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을까? 그렇지, 요게 맞는 거야. 요거 아니야. 소수점 아래에 있는 1은 생략할 수가 없다. 자, 그거 기억해서 우리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할 수가 있는데 나눗셈 기호는 그냥 생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눗셈 뭘로 바꾸지? 그렇지, 곱셈으로 바꾸지, 그치?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생략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나누기가 그냥 곱하기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치? 나누기가 그냥 곱하기가 되지는 않고 조건이 있는데 나누기 뒤에 있는 애가 곱하기가 되면서 분모로 내려간다든지 또는 나누기 뒤에 있는 것을 분모로 내려보낸다든지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뒤에 어떤 꼴로? 그렇지, 역수꼴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번 문제로 한번 보면
자, 만약에 x 곱하기 y 나누기 2가 있다. 자, 이럴 때 나누기 뒤에 있는 얘를 분모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곱하기를 생략할 때 알파벳 순서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누기 D를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면서 역수꼴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2의 역수는 2분의 1, 그리고 나서 곱하기 생략하는데 2분의 1이 숫자잖아, 그치? 분수여도 숫자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먼저 써주고 알파벳 순서대로.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똑같은 거지, 이게 두 개가, 그치? 답이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분자가 된다는 거야. 이건 분자. 자, 이걸 실수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분자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건 당연히 나누기 뒤에 있는 거를 분모로 내려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자연수나 정수 형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해보자. x 나누기 3분의 1y. 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문제를 어떻게 풀까?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막 곱하기 만들고 막 역수 해주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를 틀리게 실수하기 좋게 만들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좀 차근차근 해주도록 하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기 이전에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어디라고 했어? 좀 전에 분자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정확하게 분자를 올려서 써준 다음에 해주는 게 좋아. 그래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면서 분모 분자 역수로 바꿔줘야 되니까, 역수 관계를 해줘야 되니까 y가 분모, 3이 분자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당연히 y는 분모가 되는 거고 요게 분자가 되는 거니까 순서 숫자부터 쓰고 문자 써주면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조심해서 해줘야 될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랑 나눗셈 기호 생략하는 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문제가 곱셈 나눗셈 기호 생략을 할 때 뭐 하나만 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요거 실수하기 좋은 거 하나만 더 한번 해보자. 어떤 게, 자, a 나누기 b 곱하기 c.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 나누기 b 곱하기 c. 자,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것들. 자,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해보자. 나누기가 곱하기가 되면서 역수꼴이 된다든지, 또는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의외로 얘를 분모로 자꾸 내려보내는 사람이 있어. 아니지? 나누기 뒤에 있는 요것만 분모로 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 다 개별적으로 나누기 뒤에 있는 얘만 분모로 내려가서 b분의, 그리고 a랑 c가 분자인데 알파벳 순서대로니까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치? 자, 이렇게 나누기 뒤에 있는 것만 분모로. 그 다음에 얘는 나누기 뒤에 있는 얘만 분모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얘가 가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BC가 되는 거잖아, 그치? 곱하기 가로 안에 거부터. 그리고 나누기 뒤에 있는 이 전체가 분모로 내려가는 거랑 BC분의 A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게 하면 요거 A 나누기 B 나누기 C. 자, 얘는 어떻게 될까?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얘도 분모, 얘도 분모가 되는 거야. 그러면 BC분의 A. 그래서 결국엔 얘랑 답이 똑같이 나오겠다. 그치?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그럼 있을 수 있겠지. 자, A 나누기 B 나누기 C가 가로가 있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위에 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 가로가 있잖아. 그럼 얘를 먼저 C분의 B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치? 요 가로에 있는 나누기 뒤에 있는 C가 분모로 내려가서 C분의 B를 만든 다음에 A 곱하기 C분의 B가 곱하기가 되면서 역수가 돼야 되니까 C분의 B로 만들어서 B분의 AC. 자,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요거랑 똑같은 게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나누기 뒤에 있는 게 분모로 내려가고 가로가 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꼭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하자.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의 대입을 통한 식의 값인데, 우리가 지금 문자를 사용한 식을 배우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문자가 있어. 이 문자 대신에 어떤 숫자를 대신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자가 숫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문자 대신에 숫자를 대신 넣을 수 있겠지?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입한다라고 해. 숫자 대신에 또는 문자 대신에 어떤 것을 대신 넣는 거를 대입이라고 하고, 그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문자를 대신해서 숫자를 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인데
5x 마이너스 2는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문제가 이거 시계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곱하기가 숨어 있는 거야. 5 곱하기 x 빼기 2. 자, 그럼 곱하기 x 자리에 x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대신 넣을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이걸 대입이라고 하고 자, 계산해주면 요거 먼저 계산하니까 우리 곱셈에서 마이너스가 한 번이면 홀수분이라 마이너스 5, 20 빼기 2. 자, 부호가 같으면 더해주고 공통부호니까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지금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곱셈 기호를 지금 써서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2하고 어차피 여기는 곱셈이 있는 거라 마이너스 10으로 계산하게 될 수 있어.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식의 대입을 통한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만약에 A가 4고 B가 마이너스 2인데 음수를 넣을 때 우리 항상 조심하자. 3A 마이너스 5B의 제곱. 자, 이거는 곱하기를 만약에 써서 나타낸다면 3 곱하기 A 빼기 5 곱하기 B 곱하기 B. 사실은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3 곱하기 4 빼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이런 거지? 그럼 요거 3, 4, 12. 자, 여기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번이라 플러스고 5, 4, 5, 20. 10 곱하기는 20. 그런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자, 이렇게. 그랬더니 부호가 다른 덧셈이 됐지? 그러면 빼주고 큰쪽 부호를 따라가서 마이너스 8. 또는 그냥 바로 A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 곱하기 어차피 숨어있는 거고 B 제곱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치? 사실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야? 4잖아. 4. 4로 계산해서 바로 3, 4, 12, 마이너스 5, 4, 20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이렇게. 그치? 자, A 대신에 4, B 제곱인데 B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전체, B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가 두 번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서 2제곱은 4니까 b제곱을 바로 4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5, 4, 20 계산하고 정수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문제를 풀어보다가 혹시라도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면 돼. 자, 여기까지 했고 고생했어.